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되길 바란다며 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UN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볼튼 보좌관은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 양측이 아직 실질적인 실무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협상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re hoping those begin again soon. The real issue is whether North Korea will make the clear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its delivery systems.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빅딜을 원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적당한 양보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뒤 약속을 번복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결단과 이행이 먼저임을 강조했습니다. So what we're looking for, what President Trump called the big deal when he met with Kim Jong-un in Hanoi, is to make that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then implement it. And then all kinds of things are possible after that. 볼튼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핵무기 포기 대가로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아직 그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 위반은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게 위협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We think the range could probably hit all of South Korea and parts of Japan. That, of course, would endanger our deployed forces as well. 볼튼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중국 또한 계속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에 불안정을 가져오고 이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이 유니세프와 미국 구호단체가 추가로 신청한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인도주의 차원의 제재 면제 승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니세프의 추가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제재위는 지난 8일 유니세프의 추가 요청을 승인하고 웹사이트에 이에 대한 서한과 함께 유니세프가 추가로 요청한 반입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추가로 신청한 물품은 19만 1,600달러가량의 구급차 9대입니다. 서한에 따르면 구급차는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 신의주로 반입될 예정이며 유니세프는 내년 2월까지 전달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월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을 위해 제재 면제를 신청해 52만 달러어치의 물품 반입을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유엔은 또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MCC의 제재 면제 추가 요청도 승인했습니다. MCC는 추가 물품 반입이 아닌 기존 물품 반입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CC는 지난 3월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 개선을 위해 위생과 수술도구, 보관 용기 등의 반입 허가를 요청해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유엔의 이번 승인으로 MCC는 기존 기한인 올해 10월이 아닌 내년 2월까지 해당 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인도주의 목적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재위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와 월드비전, 세계기아원조 등 5개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넉 달간 제재위의 면제 요청 승인 건수 중 최다입니다. 제재위는 이달 들어서도 보름 사이 유니세프와 MCC의 추가 요청 외에 대북 인도주의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하는 등 3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탈북 모자의 비극적 사망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탈북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15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차려진 천막 분향소가 조문객들로 가득합니다. 아사후 2달 만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한모 씨와 6살 배기 아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등 탈북민 단체들은 탈북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알리고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향소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우리 탈북자 스스로에게 재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이 분향소는 반드시 장애 직전까지 꾸준히 지속돼야 되고, 이들 모자의 비극은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과 차별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그나마 마련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제도가 정부와 언론, 지역사회의 방치 속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적인 공백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이 시스템을 살려나가는 것은 결국은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7년 만들어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기본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행정적, 제도적 공백도 메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스스로가 서로의 이웃을 좀 더 알뜰히 챙긴다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보건복지부는 16일 탈북 모자의 관할 구청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이들 모자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인데도 추가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 등과 관련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씨 모자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한국 정부의 정책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관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CRS는 13일 발간한 미북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지만 지속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북한과 관여를 시작한 이후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을 줄였고 제3자 제재,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는 것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재래식 군사 역량, 인권 유린, 돈 세탁 등 불법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터넷 검색에서 북한이 가장 많이 검색된 시점은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8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의 검색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나오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괌 포위 사격 위협을 했던 시기 북한 관련 검색이 집중됐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자주 발사되던 2017년 4월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 등으로 불렀던 같은 해 9월, 북한에 대한 검색 비율이 높았습니다.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미국 내 지역은 하와이였고 이어 워싱턴 DC와 알래스카, 워싱턴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자산이 현재 북한 군사장비와 기술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4일 러시아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에 직접 군사기술과 무기를 이전해 왔다면서 러시아의 국방 원조가 북한을 군사 강국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940년대 후반 북한군 창설 당시부터 소련이 북한의 전투훈련 지도와 작전 계획 수립, 전차와 박격포, 전투기 등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북한 신형 전차와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방공 시스템 전반에 러시아의 군사 DNA가 이식돼 있다며 소련이 패망하고 러시아가 들어선 이후에도 양국 간 군사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광복 74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친선적이고 건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회담은 이를 여실히 확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 당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답신을 통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